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의 내분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른바 친명 대 비명 간의 심리적 분당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신세계가 금호월드 상가 소유주들이 제안한 협상안 중 상생기금 100억 원과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자 이번에는 금호월드 입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도로를 신세계에 주는 것은 특혜를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 종합병원 신축에 대한 건축 경관 심의에 심의 대상도 아닌 장례식장의 조감도와 설계안 등이 첨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용도 변경이란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 되레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은 가결 종족수보다 1명 많은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도부의 부결 공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당 성향 의원들이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이탈표는 최소 29표입니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비명계의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리더십의 치명상을 입은 데다 법원 영장 실질 심사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당은 이제 국회가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입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던 이 대표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말을 맺으면서 민주당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의 내홍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른바 친명 대 비명 간의 심리적 분당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는 최소 29표에 이릅니다.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힐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큰 수도권 의원들의 반란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탄 프레임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극성 이재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결에 대한 강력한 심판 압박이 역효과를 불러왔을 것이란 평가도 많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 가결 책임론이 불거지며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의 대결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이른바 옥중 공천, 비대위 등 새로운 지도부 체제 구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특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사실상의 탄핵 결정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민주당의 내용이 조기에 봉합되지 못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분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상가 소유주의 모임인 금호월드 관리단이 제안한 협상안에 대해 100억 원의 상생기금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한 지 하루 만에 입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호월드 입점 상인들은 금호월드 관리단의 제안은 신세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금호월드 상인 300여 명이 가입된 상가총연합회와 서부시장, 의류 판매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금호월드 상가 소유주 600여 명의 모임인 금호월드 관리단이 광주 신세계의 확장을 반대하지 않겠다며 제안한 협상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적 재산인 시도로를 광주 신세계에 넘겨주는 행위는 명백한 특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상인 누구라도 상생협의 대상으로 감히 시 도로의 편입을 주장하거나 협의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앞서 금호월드 관리단은 백화점 확장 사업을 반대하지 않겠다며 금호월드 건물 매입과 금호월드 공동 재개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광주 신세계는 건물 매입이나 공동 재개발은 불가능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함께 100억 원 상당의 상생 발전 기금을 내놓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가 답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금호월드 입점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상황 변화를 지켜봄과 동시에 행정 절차도 차질없게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난감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상생안 등을 제시한 금호월드 측과 신세계 간의 협의가 되도록 지금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선 검토소 등을 관계기관 부서와 막바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유주의 모임인 금호월드 관리단과의 협의를 통해 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이 한 발 내딛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신세계의 다음 달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상정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오전 9시쯤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1학년 B군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던 과정에서 B군에게 폭언과 함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여교사에게는 3일간의 특별 휴가를 권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최근 6년간 모두 49건의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이 소방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광주의 경우 30건, 전남은 19건이었습니다.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중 구속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 종합병원 신축에 대한 건축 경관 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병원 측의 사업을 돕기 위해 특혜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종합병원 신축 안건 건축 경관 심의 결과입니다. 의료시설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여수시가 병원 신축과는 별개 사업인 또 다른 부지의 장례식장 단독 신축을 이번 안건에 슬그머니 함께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의료시설로 같이 부가적으로 검토하긴 했지만 실제로 건축경관심의위원회가 열릴 당시 병원 측의 자료를 보면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장례식장의 지번과 조감도, 설계안 등이 버젓이 첨부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심의에 참석한 건축경관 전문가 16명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수시가 대놓고 용도 변경 특혜를 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엉성한 심의는 자칫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다 건축경관위원회 엉터리 심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종합병원 신축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AI 영재고 설립 사업은 정원과 사업비 등이 결정되면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공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복원공사를 위해 광주 동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달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원추진단 관계자는 1980년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당시 쓰였던 자재와 마감재를 선정하고 있다며 복원 과정에서 5월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4회 광주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 23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를 주제로 한 이번 아트광주 23은 국내외 갤러리 105곳과 13개 특별전 등 118개 부스로 구성돼 국내외 미술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미술품 거래도 이뤄집니다. 특히 데이비드 호크니와 쿠사마 야요이 등 해외 인기 작가 작품과 함께 국내 추상미술 선구자인 화순 출신의 강용훈 화백의 작품이 처음으로 미술시장에 선보여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도의 매력을 알릴 영화제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남도 영화제 시즌1은 다음 달 11일부터 16일까지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를 주제로 25개국 97편의 영화를 오천 그림광장과 조례 호수공원, 전남도청 동부청사 등 6곳에서 무료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1일 오후 6시에는 오천 그림광장에서 배우 최수종과 하이라, 문근영을 비롯해 이준익, 정지영 감독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입지와 관련해 구례군이 최적지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김순호 구례군수를 만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45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지리산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 자원으로 활용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유치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정의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받게 될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 발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피해 어민 등에 대한 보상 지원과 함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담길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고립으로 생활이 어려운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과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가사와 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5개 자치구 모두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4억 6,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간 초광역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모빌리티 협회와 이용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월드 모빌리티 포럼을 열고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간 초광역 연대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미래차 산단으로 선정된 광주와 대구, 인천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과 산업 네트워크, 인재 양성 등 3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미래차 산업 선점을 위한 광주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과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단에는 광주 테크노파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며 LG이노텍과 한국알프스 등 70개 협력기업과 568개 지역 부품기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병원장 임용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의과대 교원이나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달 6일까지 응시지원서와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차기 병원장은 현 병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3년간 전남대병원을 이끌게 됩니다.